네,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를 두고 논란 뜨겁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역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다큐가 불을 지폈습니다. JMS에 이어서 불거진 아가동산 얘기,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네. 예. 팀장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1982년도에 김기순 교주가 창시한 그 협업 마을형 신흥 종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예. 이 김기순 교주가 1940년 부산 태생인데 예. 현재 83세가 됐죠. 예. 교주가 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데 1978년 전북 익산의 주연교회라는 그 사이비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 이제 주연교회는 이교부라는 사람이 이제 이끄는 교회인데 신도들에게 그 당시 머리를 밀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삭발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요. 예. 또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신도들과 함께 천국 가자면서 이제 옷을 벗고 껴안으며 춤추는 그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던 건데요. 저도 예. 기억을 하는데 나체 댄스 사건을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이제 무의를 듣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이후에 김기순 교주가 1982년도에 예. 경기도 이천 일대에 그 4,000평 대지를 구입해서 아가동산이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이게 시초가 돼가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음반 장사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레코드사를 해오기도 했는데요. 예. 예. 이 교주 김기순은 자신을 아가야라고 이게 칭하고 뭐 예. 꽃가마를 타고 나타나거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등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예. 이 찬송가에서 나오는 예수의 상징을 아가 또는 예. 아가야라는 말로 이렇게 취한을 해가지고 예.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도 했는데 예. 김기순은 신이고 3살짜리 아가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뭐 그 이후에 그 노동 착취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신도들이 뭐 탈출을 해가지고 예. 진정서를 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수사가 돼서 예. 뭐 결국 나중에 구속이 돼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출소를 했는데 예. 현재는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세력이 이제 와해돼가지고 예. 뭐 거의 종교 활동이 이제 안 되는 상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 와해가 뭐 거의 됐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방송사를 상대로 해서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낸 거 보면 뭐 네. 변호사도 구할 수 있고 충분하게 좀 여러 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낸 거죠? 그 굉장히 이제 지금 그 신나라 레코드라는 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레코드사인데요. 예. 여기 직접적인 실질적인 소유주죠. 그래서 뭐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제 5, 6회가 아가동산 및 그 김기순 교주에 관해서 진실된 내용이 아니고 허위다. 예. 이게 만약에 방송을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예.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거죠. 예. 팀장님, 사실 저는 알긴 알지만 이 네.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거든요. 이 네. 가처분이라는 게 뭡니까? 가처분하게 되면 뭐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이제 만약에 어떤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송 내용이 예. 의뢰인 그다음에 요구자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하면 어떤 재산적인 피해를 줄 소지가 있다. 그리고 예. 이거 내용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나한테 피해가 온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예.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을 못 하게 되는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예. 이게 가처분, 방송금지 인용 이게 지금 예.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이제 헌법 21조 1호에 보면 뭐 저희들이 공부할 때 많이 그 듣는 얘기고 공부를 하는 건데 예.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다만 제4호에 보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거나 뭐 국민의 알 권리, 공적 관심사 예. 이런 게 이제 의뢰인의 명예, 인격권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보다 이익 형량이라고 보통 합니다. 예. 우리 앵커께서는 약간 조금 그 낯설기도 하겠지만 이익 예. 형량이 뭐냐면요. 예.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 의뢰인이 공적 사항이나 공공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것보다 개인이 입는 법익 침해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인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넷플릭스 방송 그 인용되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적 영역이고요. 예. 취재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 권리라든가 공익성이 크다라고 판단하면 예. 절대로 이게 인용이 안 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인용이란 말은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죠. 예, 예.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방송 금지하지 마라, 방송하지 마라. 예.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는 부분이죠. 예, 예. 근데 지금 넷플릭스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아가동산 측에서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뭐 가처분 신청 취하고 MBC 그리고 담당 PD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죠? 넷플릭스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약에 방송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MBC는 우리 국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 시 하루에 이행 강제금 1,000만 원씩 지급해라. 라고 해서 이제 이걸 어떤 그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예. 저는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예. 실질적으로 뭐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안 보신 분들 그래도 뭐 좀 많이 보시고 그렇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뭐 누노TV인가요? 그런 쪽은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신나라 레코드 얘기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네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우리나라 이런 거죠? 레코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3일 그 넷플릭스가 나는 신이다 신을 배신한 사람들 중 아가동산 관계가 5, 6부입니다. 예, 예. 근데 신나라 레코드라는 게요. 평소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이돌 팬 사인회 등을 운영한 팬클럽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는 레코드 회사예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아가동산이 김기순 교주 아가동산 이렇게 밀접한 곳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신나라 레코드 불매 운동이 일어난 건 넷플릭스를 본 사람들이 예. 이런 곳이 여기하고 관련된 곳이야?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매 운동이 확산 추세인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아가동산 사건이 제일 먼저 났었을 때 뭐 아가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나라 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넷플릭스의 방영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그 다큐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그 어떤 어린아이 최낙기 군이라는 분이 살해 네네. 부분이 좀 충격적인데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실까요? 예, 이게 7살밖에 안 된 정말로 좀 끔찍한 건데요. 예. 이 1987년 8월로 밝혀졌죠. 예. 이 김기순 교주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옷을 발가벗기고 손발을 묶어서 예. 그리고 그 돼지를 키우는 돼지우리에 던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가동산에 이제 그 김기순 교주의 지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죠. 예. 이게 김기순 교주는 그때 낚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을 쫓아야 한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낙기군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 몸에 돼지 분변 같은 걸 묻히고 또 돼지 우리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엄마와 그다음에 그 최낙기군 이모가 이 김기순 그 종교에 몸담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종속적인 심리에 어쩔 수 없이 이모도 강요에 의해서 예. 이 조카인 최낙기를 뭐 때리는 폭행에 예. 가담하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이 지금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끔찍한 그런 어떤 심지어 트라우마까지 겪을 심리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김기순 씨 구속됐고요. 구속 기소돼서 네. 재판까지 받았어요. 네. 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결과는 이제 1998년 6월 23일 날 조세 예. 포탈이나 횡령 혐의가 유죄가 됐는데 예. 이게 징역 4년에 벌금 56억 선고받았고 예. 수용 생활을 했는데 예. 뭐 신도 5명에 대한 그 살해 부분은 예. 예. 이 진술의 번복 등으로 해서 무죄를 받아버렸습니다. 뭐 3명 근데 뭐 이게 지금 살해했다 상당히 이런 얘기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있죠. 예. 예. 그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살인, 그러니까 사기, 폭력 이거는 안 했다. 그렇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소위 신도 살해 혐의 무죄 이유가 뭐냐면 예. 최낙기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종속적 심리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김기순 교주의 어떤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명령이나 지시를 거역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심리적 종속 상태였는데 예. 결국 진술을 번복해버립니다. 어디에서? 법정에서. 사실은 아들 최낙기가 심장병, 심근경색 같은 걸로 죽었지 맞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판사님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근데 결국 법원에서는 이 증거재판 중이나 재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해버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기소 단계에서는 그럼 증거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좀 예. 부실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예. 결국은 이 사이비 같은 이단 종교 같은 사람들의 이 교주나 그 리더들의 그 세뇌된 그런 정신 그 심리적 종속 이런 부분이 결국 작용을 해서 법정에서 자기 아들이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 진술 번복을 해서 그다음에 김기순 교주가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재판 결과였죠. 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최낙기 군이라는 분이 그 어린 아이가 그 아가 동산에 들어간 것도 역시 자기의 자발적이 아니라 부모의 힘에 의해서 뭐 들어갔을 테고요. 당연하죠. 그렇게 어머니를 했다면은 따라서 이모를 따라서. 그렇게 따지면은 법원도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결론을 할 수밖에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서 심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심리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이제 재판관, 그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과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예. 결국은 그 정형화된 어떤 기소 단계에서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그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라든가 관련자 진술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 의한 그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소위 퍼펙트한 그런 수사가 안 돼가지고 기소가 부실하게 됐을 경우에는 예. 판사로서는 이런 혐의에 그 한 명의 그 처벌을 하는 것보다 이 100명의 그 범인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벌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입각한 그런 판결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측면이지만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재 과정 PD들이 취재 과정에서 취재를 하는데 이게 무단 침해였다. 이것 가지고도 좀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그럼 언제나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걱정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지금 그 눈여겨 봤는데 예. 사실은 이게 들어가도 된다. 외부인이 그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잠입 취재를 한 건데 문제는 예. 아가동산 측에서 예. 원래 외부인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아가동산이나 여기에 관련된 일로 들어오는 경우를 허용한 것이지 예. 이게 취재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그 담당 PD가 이 건조물이나 주거 침입이나 그 사유지 침입으로 기소 의견이 됐고 또 민사 법원에서도 그 예. 패소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선에서 보면 이게 공적 그 어떤 입장에서 취재라고 하는 부분은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입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범죄 의도가 아닌 형태로 취재를 했다. 취재의 그 목적이 순수한 취재 목적이었다고 하면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성 조각 사유가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에서 이게 결국 무혐의 받을 수도 있고 또 항소 민사 법정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그다음 예. 피고가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참 이런 그 어떤 종교 집단들 법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으로 좀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러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가요?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소위 말하면 이너서클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견고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신도들 중에는 뭐 법조인도 있고 그 권력 파티에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기 때문에 그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증거 채집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증거 채집 등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예. 이 조직적 수사 방해나 신도들에 대한 협박 해외 등이 난무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 그래서 가압수사나 특수수사기법이 진화가 됐고 예. 뭐 CCTV나 통신수사, 뭐 심리해부검사, 거짓말탐지기, 프로파일링 기법 예. 이런 가압수사가 지금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도의 수사기법으로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증거 채집이 어렵다라고만 할 수가 없고 예. 충분히 수집을 해서 유죄가 있으면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가압수사가 진화가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전보다는 이런 일 벌어지면은 더 증거 수집해서 잘 처리하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됐다. 예, 알겠습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